낙동강 내성천에 들어서는 영주댐이 착공 5년여 만에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 연말쯤 담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2009년 착공에 들어간 영주댐이 거대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영주댐이 완공되면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영주시는 댐 주변을 명품 레저 관광지구로 개발할 계획이지만 생태계 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댐 건설 이전의 논란이 완공 이후에도 반복될 것인지 아니면 기후로 끝날지 지켜볼 일입니다. 영주시 평읍면 금강 1리의 원래 이름은 비단금의 강자를 쓰는 금강마을. 수몰되는 10개 마을 중 하나입니다. 교장 딸에 교수 아들까지 둔 풍기댁 이후남 할머니는 요즘 사진 찍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는데요. 이래 촌노인 뭐 살아온 게 뭐 아픈 추억도 많지만은 그래 이것도 뭐 우리 살던 추억이라고 남기려고 그래 찍죠. 여기가 뭐 지금 뭐 수몰이 되면 형체도 없어질 것이게 그 자체를 남기려고 그렇죠. 나도 나이도 많고 뭐 그래 뭐 내가 사던 터전 뭐 집이고 뭐 남기고 내가 심은 남기고 뭐 그렇게 찍었어요. 뭐 보면 얼마나 보겠어요 이제. 그러기에 뭐 마음에 그 참 서운한 마음을 뭐 표현할 길이 없지 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게 뭐 불가항력이잖아요. 국책 사업인데 누구 힘으로 안 하겠어요. 22의 금강마을로 시집온 풍기댁은 30대 꽃다운 나이에 청상이 됐습니다. 이 밭에 농사를 지어 자식들을 먹이고 집 근처 과수원에서 사과를 길러 이남 이녀를 혼자 힘으로 가르쳤습니다. 금쪽 같은 자식들을 키운 고마운 밭.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곳. 할머니는 이 모든 것들과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할머니는 대체 어떻게 이런 멋진 생각을 해냈을까요? 이 사진의 제목. 추억이 담긴 내 평생에 노력한 대가의 우리 집 그래. 사진 공부가 한창인 마을회관. 풍기댁도 이곳에서 처음 사진을 배웠습니다. 풍기댁이 찍은 사진을 본 이웃 할머니들은 부러움 반 시샘 반으로 카메라를 들었죠. 그런데 찍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평양 금강마을이 이제 수몰이 되는데 그래서 기록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것보다는 직접 살고 계시고 여기 애정이 많으신 할머니들께서 기록을 하는 게 훨씬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할머니들이 처음엔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사진 작동법에 대해서. 그런데 배우고 나시니까 오히려 저보다도 이제 더 잘하시고 다른 할머니들한테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하셔서 굉장히 뿌듯하고 네, 좋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재미난 사진으로 기록하게 된 할머니들은 내 곁에 있는 이웃과 소소한 일상이 더욱 소중하다는데요. 그 사이 영주댐 공사 현장에선 모래를 파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내성천에서 흘러와 쌓인 곱디고 온 모래들입니다. 식품점이 없는 금강마을엔 읍내에 5일장이 서는 날마다 움직이는 만물상이 찾아옵니다. 그 사이 빈집이 또 늘었습니다. 안동에서 온다고 해서 안동장수라고 불리는 만물상 트럭. 빈집이 늘수록 만물상이 마을에 머무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옛날엔 한 30년 내가 댕겼는데 그때는 사람 많았지. 장사도 잘 되고요. 지금 이사 다 가셔보고 뭐 이제 몇 분만 계시기는 뭐 장사 되니까 뭐.
풍기댁 텃밭에선 속이 꽉 찬 배추들이 수확을 기다립니다. 풍기댁은 마음이 바빠집니다. 배추 누구 주실라고? 우리 아들요. 팔순을 훌쩍 넘긴 어머니는 아직도 자식들이 먼저입니다. (2009년) 말 착공한 영주댐이 완공을 앞두고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밭이 어딘지 몰래. 희망을 못해. 얻은 게 우리 밭인데. 지금 물이 저 터널을 해가지고 저기 빠지는 아, 이리 빠지는 그래 빠지는 너좀 앞으로 빠지는 거고. 오늘은 이주택지 추첨이 있는 날. 주민들이 댐에 와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기분이 뭐 살짝 이거 뭐 고향을 버리고 이거 뭐 울며 겨자 먹기 싫어 어쩔 수 없이 뭐 택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고향을 영 버릴 수 없어서 제 사후에 뭐 어떤 우리가 여지껏 400년 된 동네를 그냥 수상시키기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보다시피 요 위에 지금 우리 동네 끝자락 한 1,500평이 남아요. 저걸 남겨두고 먼 발치에서 보고 싶어서 이제 우리 가는 거지. 이주 택지에 입주할 금강마을 17가구가 모두 모였습니다. 무회난다니까 내 고향 그 좋은 데를 버리고 이거 여기까지 온다는 게 그리 어연이도 서인데 수석을 자른다고 뭐 다 하는데 안 가는 거. 자자손손 대대로 말이야 내려왔던 거 물려받은 데서를 버리고 그리고 우리 마을 같은 동네가 없어. 맞아요. 이 동네 그렇게 찾아봐도 이런 동네가 없더라니까. 하실 분들은 이따로 오시고 참 눈물이 나 눈물이. 사진을 그 있어 엄마고. 고향이 영영 사라진다는 건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사실 처음엔 댐 건설과 이주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된 거죠. 마음을 접고 한 선택이었지만 막상 이 자리에 앉고 보니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댐 건설이 확정된 2009년 금강마을에 살던 47가구 중 17가구가 이주택지를 택했습니다. 마땅한 거처를 구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수몰될 고향 근처에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 마을에서 60년을 살아온 풍기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기분이 뭐 그거는 뭐 다리 가는 것보다 하지 별 기분이 있나. 아 그래요? 예. 그래 집을 버리고 가는 거는 좀 아쉽고 아연하지 뭐. 그래요. 젊은 사람들야 뭐 어차피 여 살다 저 살다가 그러지만은 그 연세 많은 분들은 그 정치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평생을 산 거를 모른다니까 마음적으로. 그게 최고 안 됐지. 여 96세 어르신이 계시는 마음대로 하면은 아들은 가는데 혼자 여기 계시는 거 보면은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 심정을 다 알겠어요. 모른다고. 댐 건설 보상금을 받은 땅에서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보상을 받지 않은 산꼭대기 밭. 꼭대기집 김순자 할머니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콩농사, 고추농사를 모두 합쳐 400평 남짓한 땅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처에 사는 차남 진수 씨가 이틀 걸러 하루씩 어머니 농사를 돕고 있죠. 그런데 할머니는 요즘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참 저거 하지 뭐 말로도 못하지 뭐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게 뭐 참 뭐 어떻게 뭐 이 상상도 못하고 이 얘기도 못하지 뭐 참 서글프고 내다보면 저거 하고 뭐 밤으로 한경 자면 잠이 안 와. 김순자 할머니가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밭 때문입니다. 할머니네 밭은 지대가 높아서 담수가 돼도 잠기지 않고 섬처럼 떠있게 됩니다. 물에 잠긴다면 별 수 없지만 그것도 아닌데 농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마지막을 짓는데
여기 마야 뭐 배라도 저거 해주면 이걸 매입을 안 하고 고마. 근데 고향을 맹지키려고 저거 하는데 마야 배라도 안 떼어주고 요 들어오지 못하면 못 지으면 이거 의니까. 19에 시집 와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산 땅. 이 밭에서 40년 동안 농사를 짓고 살았으니 떠나야 할 마음이 오죽할까요? 유난히 무더운 여름. 수몰 예정지인 금강마을에서 문화재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원래 문화재 조사 후 댐 건설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번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김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혹시 일정이 좀 더 미뤄질 수 있으려나 하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근데 나는 한 해라도 더 있으면 좋아. 몇 년이라도 더 있으면 좋거든. 그러니까 요 집을 지어가지고 뭐 길만 해주면 요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다 집을 지어가 살거든. 고향이 떠나지 않고. 내년 농사를 기약할 순 없지만 고추 모종을 심는 꼭대기집 할머니. 배를 타고 다니면서라도 농사를 계속 짓고 싶은 할머니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평은 면민 화합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온 행사인데요. 하필 올해는 비가 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의 발길이 절반으로 뚝 줄었습니다. 모인 사람들 마음에도 빗물이 고였습니다. 꼭대기집 차남 진수 씨가 10대조 할아버지 묘소 벌초에 나섰습니다. 댐 건설로 이사를 가야 하는 건 산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에 터를 잡은 조상님들 묘소도 옮겨야 합니다. 원래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이장했고 한데 이렇게 좋은 틀을 놔두고 다른 데로 이장을 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8개의 묘소를 더 옮겨야 하는 진수 씨. 예초기로 잘라내고 싶은 게 어디 웃자란 잡초뿐일까요? 수모를 앞두고 어수선해진 마음도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할 순 없을까요? 지금 내년 뭐 3월, 뭐 4월 그때쯤 담수가 된다고 하니까 뭐 최대한 이제 좀 늦게까지 여기 뭐 보존을 했다가 뭐 어쩔 수 없다면 이제 뭐 이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다시 가을입니다. 그 사이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꼭대기집이 모처럼 만에 북적입니다. 며느리가 이 집에서 치르는 마지막 추석. 진수 씨가 조상님께 올릴 마지막 차례상을 준비합니다. 진수 씨는 지난번 2주택지 추첨 때 어머니를 대신해 번호가 적힌 공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머니가 이사를 가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질 않습니다. 이 집은 유년 시절의 추억으로 가득합니다. 이 추석을 많이 이렇게 지내왔지만은 좀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은 제가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 이게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아쉽고. 발견한 여기 금강사가. 친척 어른이 이주 일정을 궁금해합니다. 그 사이 발굴터에서 고려시대 문화재들이 발굴돼 담수가 2015년 봄에서 연말로 미뤄졌는데요.
진수 씨는 그 일로 이주가 미루어지길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고향 가까이 있게 해드리고 싶어 이주 택지를 선택한 것인데 감수해야 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친척 어른은 친척 어른대로 착잡합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조상님 앞에 추석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드리니 마음도 아프고 다음에 또 어느 장소에 가서 또 조상님들 별도 모르고 지금 뭐 마음은 답답합니다. 소지를 하는 진수 씨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40년 넘게 오간 이 성묘길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증조할아버지 묘소 앞엔 삼종 형님, 동생, 그리고 조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마을 집성촌에 사는 이웃들 대부분이 진수 씨의 친척들, 같은 조상, 같은 추억을 공유해 왔습니다. 주변에 이제 친척 어르신들 이제 내왕하고 가까우니까 했는데 지금 이주를 하거나 이제 타지로 이제 갔을 경우에는 그런 게 점점점 없어지고 이런 환경 우리 집성촌으로서 환경은 거의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420년이 넘는 장시 집성촌의 역사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동네 알립니다. 오늘 추석인데 우리 동네에서는 마지막 추석 같아서 오늘 해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동네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해관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장님의 안내방송에 따라 마을회관 앞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모두가 일가 친척입니다. 이렇게라도 명절을 핑계로 먼 친척들 얼굴 볼 수 있는 날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 이게 마지막이라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지 다 오시지도 안 하고 저 마음 같으면 진짜 다 전체가 계신 분들이 다 와서 같이 찍고 이제 참 나중에 후세라도 이 기념 사진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는데 조금 아쉽네요. 금강마을의 마지막 추석을 그리고 마을의 마지막을 지키는 사람들 이 한 장의 사진이 오늘을 오래도록 기억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마을 초입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 도시에나 있을 법한 갤러리로 변신 중입니다. 할머니들에게 사진을 가르쳐준 젊은이들이 나섰습니다. 과연 어떤 작품들이 걸리게 될까요? 저희가 지금 금강 1리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이 지금 사진을 직접 찍으셨어요. 마을이랑 뭐 자기 자신에 관해서 과거의 추억에 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진 찍으셨는데 이제 그 사진들을 여기에다가 전시를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좀 꾸미고 진짜 그냥 갤러리처럼 좀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이렇게 작업하고 있고요. 금강마을에서 지난 2년 동안 2번의 사진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이들은 더 만듦 예술나눔연구소의 회원들. 마을 사람들에겐 이미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이틀 후 평은 정류장이 갤러리 평은 정류장이라는 낯설지만 멋진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갤러리 평은 정류장은
오늘의 귀비는 금강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카메라를 든 할머니들의 활약은 어땠을까요? 할머니 한 분당 2작품씩 총 24점의 사진이 전시됐는데요. 사진 속엔 내 이웃의 정겨운 얼굴과 낯익은 내 고향의 풍경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 땅에서 펼쳐진 희로애락입니다. 이주민으로서의 뭐라 그럴까 그 애절함, 뭐 고향에 대한 참 애향심 생각하면 참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풍기 할머니께서 시 쓰신 건데요.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여기다가 프린트해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풍기 할머니가 쓰신 시니까 풍기 할머니께서 직접 요걸 쭉 읽어주시고. 사방으로 서 있는 산새는 포근함을 느끼게 하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녹음이 무성하며 백가구가 넘게 유자도 나던 금강마을을 수몰로 인해 다 버리고 떠나야 하다니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 끝말길이 없네. 금강마을 풍기댁의 허심가에 코끝이 찡합니다. 작별의 인사를 한마디씩 쓰시라는 말에 펜을 집어든 장호덕 할아버지. 그런데 아픈 마음이라고만 써놓고 글을 선뜻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왔는데 어떤 말로 작별을 고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합니다. 평운면이 지도에서 사라지면 기차도 이제는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1941년 승객이 타고 내리는 보통역으로 문을 연 평운역이 오늘 운행을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평운역의 75년 역사를 기억하는 마지막 역장 정광호 씨. 평운역에서 근무하다가 또 이 영주댐과 동시에 철도 이송이 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그 73년의 역사인 이 평운역이 없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좀 서운합니다. 에피소드는 많죠. 여기가 옛날에 이제 부전서 올라오는 열차와 창양에서 내려온 열차가 이제 서로 교행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이제 한 20분 정도 이제 정차해 있다 보니까 손님들도 내려서 도시락도 먹고 가기도 하고 지역 주변을 이제 관광도 구경도 하기도 하고 상당히 애환과 정이 상당히 깊은 역사가 깊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역답게 고풍스러운 정치가 남아있는 평운역은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런 역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정광호 역장은 봉화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 역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이제 이 각종 기존에 사용하던 각종 액자들을 철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든 걸 수 있는 액자들과는 달리 평운역 이름이 새겨진 각종 인장들은 정광호 역장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근무라 생각하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 참 역사가 오래된 역이 참 여러 사람들을 싣고 나가던 역이고 또 많은 화물을 싣고 나가던 물류역이었는데 이제는 살아 없어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평은역은 보통 역이었을 때에는 간이역 역할을 했지만 자갈수송이 주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게 됐습니다. 평은역이 여객수송을 멈춘 것은 97년입니다. 이제는 화물 실은 기차 몇 대만 지나갑니다. (1624) 열차 출발 발차. 기관사님, 중앙선 평은역 마지막 기관사님이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뭐 좀 아쉽지만은 뭐 새로운 길에서 음을 따라가야죠 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기관사님, 역사의 길이 남으실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기차가 평은역을 떠났습니다. 평은역이라는 이름도 이제 영원히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풍기댁은 오늘도 배추밭을 떠나지 못합니다. 추위에 배추가 얼까봐 걱정입니다. 2013년 2월 눈이 벌판을 뒤덮었습니다. 건설공사 장비도 꽁꽁 얼어 있습니다. 평은초등학교 88회 졸업식. 1922년에 문을 연 이래 이 자리에서 내는 마지막 졸업생들입니다. 모두 9명의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오늘 졸업식의 의미를 아직은 모를 겁니다. 참 오늘 88회 졸업식을 마치고 비록 가는 곳이 이보다 더 좋은 곳이라도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뭐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이곳에서 오래오래 참 학교가 자리 잡고 유지되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수몰직으로 지정되면서 폐교 위기를 맞았던 평은초등학교는 동문들의 노력으로 4km 떨어진 옛 영은초등학교 건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동생들하고 친구들을 떠나보낼 생각이 좀 슬프기도 하고 이 건물이 없어지는데 추억들이 없어지는 것 같고 친구들이 헤어지니까 아쉬워요. 영주댐 건설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 학교 가는 버스 안은 평소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유치원생 9명을 포함해서 새 건물로 이사 가는 학생은 모두 22명. 마지막 수업. 사실 선생님은 부임 당시부터 이날을 준비해 왔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려고 실내로 들여와요. 또 스몰
스몰 지역이라는 얘기를 영주라는 지역에 처음 와서 들었었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이 학교에서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까 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특별히 동요하지 않습니다. 61쪽에 보니까 지영이 거 잘 들어봅시다. 지영이 얘기해 보세요. 사실 아이들에겐 어디서 공부하느냐보다 누구랑 공부하느냐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식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예방 접종을 해주어요. 예방 접종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잠수복 입고 들어와서 우리 공부했던 데 보면 되겠다. 막 1학년이나 1, 2학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특히 이제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씁쓸해하는 면도 있고 댐을 왜 만들어요? 이렇게 물으면 참 그냥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사실은 난감하고. 쓸 거 다 챙기세요. 사물함 있는 거 싹 다요. 네, 사물함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거 다 챙기세요. 우리 다시 이 학교 안 올 거예요. 이제 이 건물에. 자, 옆에도 놓고. 댐을 왜 만드는가? 아이들에게 들려줄 답을 선생님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마지막 수업이 있었던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챙기면 되지. 자, 이제 집에 갑시다. 아이들이 사라진 교실. 아이들이 사라진 복도. 그러나 아이들의 추억은 영원할 겁니다. 소형 포크레인을 실은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석진영 할아버지는 도착하자마자 과일을 준비합니다. 조상께 올릴 과일입니다. 할아버지는 묘를 이장하러 왔습니다. 포크레인이 동분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장할 준비를 하는 건데요. 누구의 묘소일까요? 저한테 그러면 4대조 고조보님 산소입니다. 이장될 때. 예, 지형이 낮아가지고 영주댐 조성 관계로 수몰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저한테 증정부 100%세 바로. 충주석 씨인 할아버지 가족들이 금강마을에 자리 잡은 것은 이 묘의 주인인 고조부 때부터였습니다. 자신은 이웃 동네에서 자리 잡았지만 고조부 때부터 형님까지 모두 이곳에 묘를 두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담수 전까지 모두 10기를 이장해야 합니다. 충주석 씨 문중에서 오래전부터 납골당을 만들었고 문중에서 100기 정도를 이미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의 묘소를 파헤쳐 이장하는 일, 자손의 입장에선 피눈물이 나는 일일 겁니다. 마음으로 봐가지고는 자식된 도리로 이래 볼 때는 장소를 옮기고자 하는 마음이 프로스로 봐가지고는 많이 적었죠. 진토가 된 고조부의 몸을 옮기는 일, 석진영 할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조심스럽게 진행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때맞춰 벌초하고 성묘하며 정성스럽게 돌봐왔던 묘소입니다. 후손으로서 제가 알기로도 2차례나 이 가토를 묘를 봉구를 크게 하고 이래 만졌던 이런 기억이 남고. 석진영 할아버지가 고조부를 모시고 간 곳은 이미 상당수의 묘소들이 이장을 시작한 공원묘지입니다. 다시 직접 나서서 정성을 다하는 석진영 할아버지. 고향 땅이 내려다 보이는 이 자리에서 고조부가 깊은 휴식을 얻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주택지에선 농악대의 집신 밟기와 함께 집짓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댐 건설 후 수몰이 될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 옆에서라도 살기를 원하는 17가구의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그 사이 고운 모래로 유명한 내성천은 남몰래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6년째 내성천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는 박용훈 씨는 환경 사진작가입니다. 2009년 내성천을 처음 본 후 지금까지 내성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죠. 회령포 사실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데 저기 제 방 있지 않습니까? 제 방 사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 모래가 너무 빠진 게 보여요. 그리고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물에 떼낄 때가 아닌데 원래 색깔도 아니고 올 들어서 풀은 또 많이 들어오고 많이 변하네요. 6년 전만 해도 내성천은 최고였습니다. 여기가 애들이 되게 좋아했던 데거든요. 모래도 굉장히 곱고 뭐 이런 때도 없고 나무 그늘도 있고 그런데 내성천 상류에 댐이 들어서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물 빛깔이 바뀌었고 이곳에 사는 생물들의 생태도 바뀌었습니다. 주기별로 충격적인 느낌을 받고요. 조금 익숙할만 하면 더 심각해지고 합니다. 처음 느꼈던 데가 이제 2011년인데 근데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양반이었죠. 그러다가 2012년에 수몰 예정지에서 뭐 줄선 수준으로 골재 채취하면서 한번 크게 변하는 걸 봤고 그리고 계속 거칠어지다가 이번 여름에 그 내성천의 미래를 보는 듯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인의 속살 같던 백사장은 풀밭으로 습지로 제 모습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내성천의 생태가 망가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무섬마을입니다. 물 위에 떠있다 하여 무섬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철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곳에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곱디곱던 모래밭이 사라지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생긴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트랙터까지 빌려 풀을 베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래집이 두터울 때는 풀이 못 들어오잖아요. 아무래도 두꺼우면은 풀이 아마 자랄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구나 생각해도 이제 댐이 막음으로 해서 이제 모래가 안 내려오니까. 강물 속 모래는 댐의 인공 호수에 쌓입니다. 모래 없이 내려온 강물은 하류의 모래톱을 갉아먹습니다. 일단 이걸 주민들이 바쁜 시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갈아엎어 봐야 제가 볼 적에는 뭐 한 며칠 지나면 다시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근본적인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베어내도 계속 자라는 풀을 트랙터로 밀면서 버티고 있는 무섬마을 사람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무심한 시간이 흐릅니다.
드디어 2주 택지가 완공됐습니다. 오늘은 이삿짐이 들어오는 날. 그런데 집주인은 보이지 않고 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집주인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금강마을 원구 할머니 댁. 2주 단지로 이삿짐을 먼저 보낸 부부가 정든집과 작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9년 전 경운기 사고를 당해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뒷집 전다댁이 밭일을 하다 달려왔습니다. 살림 덜 넣고 하기에는 이 어른이 많이 편찮고 둘 어른이 몸이 불편하기에는 이 모사다 놓고 살림살이 다 덜라 놓고 이제 모사 가려고 그러는 뭐 나는 이 할매 왔는 줄도 몰랐어. 저 풀밥다고 부른다 나는. 이 앞뒤에서 저에 들어가지고 나 이 할매를 저건데 갔는 줄 알았어. 60년이 넘도록 살았는데 근데 원고 아줌마가 이제는 볼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내가 그거 안 가면 뭐 이 할매도 몸이 불편하죠. 나한테 뭐 아들 데려가면 몰라도 안 데려가면 그 동네 갈 수 없잖아. 저 양말 한 번 가져가. 고마이다. 원고 아줌마 양말 줍니다. 주부도 가져가요. 주부도 가져가. 고마이다. 60년 우정을 양말 한 켤레로 대신하는 원구 할머니. 드디어 마지막 이삿짐이 옮겨집니다. 자식들은 두고 가라고 하지만 두고 갈 수 없는 오래된 항아리들. 쓸데없이 무겁고 볼품없어 보이는 이 물건들 속에 원구 할머니 부부의 쓰고 달고 메웠던 세월이 묻어 있습니다. 세간살이는 이사 보냈지만 마음은 이사 보내지 못하는 노부부. 아버지가 원래 86이니까 아버지도 여기서 고향이니까 아버지도 뭐 여기 할아버지하고 전부 다 여기서 다 태어나시니까 뭐 오래지 뭐. 아유 아버지 가면 이제 언제 오노 여기야? 응? 가면 언제 와요? 아들에게 들켜버린 속마음. 아버지는 말이 없습니다. 64년 정든 집을 눈 안에 담으려 애쓸 뿐입니다. 엄마 넣어봐야 돼? 부모를 모두 업어서 태워야 하는 아들이 힘들까봐 혼자 걸어보겠다는 원구 할머니. 하지만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내가 지어야 돼. 알았어. 자, 안고 갈까? 알아. 안고 가서 그냥. 그래. 솜털같이 가벼워진 노모를 번쩍 안아든 아들. 뒷집 사는 전다댁이 작별 인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팔순의 두 친구는 이제 가면 언제 볼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제 이놈은 전화하시면 또 언제 봐? 아직은 자기 집에 내 처음에 처음 했는데. 응? 한번 어서 가서 건강하고 운동 잘하고 또 지금 저 조금만 가져가야지. 그렇게 내전에 사오게 한번 잘 있어. 아프지 말고. 알았어. 저다 떼서 건강하게. 뭐 건강하지도 않아. 원화제는 시설 가자 하고 운동하러 어서. 60년을 앞집 뒷집으로 살며 정을 나누던 원구 할매가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잡은 손을 놓지 못하던 전다댁은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